개정안 중에 중요한 몇 가지만 제가 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2021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투자세 공제에 기계장치만 해당이 됐는데 이제 특허권이 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특허권이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단 조건은 중소중견기업이 해당되고요. 내국인, 국내 내국인이 개발한 특허를 사셨을 때 해당이 됩니다. 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예전에 혹시 대표님들 뭐 컨설팅하는 친구들이 와서 가입금 해결하기 위해서 뭐 특허 자본화 이런 거 하셨을 이런 혹시 경험이 있으시면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런 건 안 되고 순수하게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취득하는 특허권에 대해서 그리고 특허 얘기 나와서 혹시 참고적으로 특허 관련하셔가지고는 이제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특허 관련하셔가지고는 좀 이렇게 좀 챙기시면 상당히 도움 되실 것 같고요. 경단료가 작년까지는 이제 올해죠. 올해 결산 볼 때까지 3년인데 내년 결산부터는 2년 이상 15년 이내에 그러니까 경력 단절 그만두고 2년이 지난 이후에 세용이 다시 됐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의 30%까지는 세액 공제를 해줄 것이다. 사회보험료가 올해까지는 실무상 사회보험료 먼저 공제하고 고용중개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고용중개 세액 공제는 사후 추징이 있는데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는 올해까지는 사후 추징이 없습니다. 직원이 그만두더라도 일단 공제 받은 걸로 끝납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추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대금의 적용기간 연장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21년이니까 이제 적용은 2022년부터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아쉽긴 합니다. 중소기업 연구개발 공제 대상 확대한다. 그래서 연구 관련하셔가지고는 상당 부분 이제 도움을 많이 드릴 거다. 한관비에 경상연구개발비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상연구개발비를 세무실무자들이 손익계산서에 기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제조원가 명세서에 기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손익계산서에 기입하는 게 맞습니다. 손익계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입찰하시거나 이러실 때 일반적으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만 제출하거든요. 제조원가 명세서는 재무제표가 아닙니다. 재무보고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경상연구개발비가 있는 쪽이 가점을 더 줍니다. 가점을 더 주는데 경상연구개발비가 있는 기업이 제조원가 명세서에 있으면 이 해당 기업에서 납품을 주기로 한 기업에서 그걸 못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경상연구개발비는 손익계산서 개정 과목을 바꿔달라고 하십시오. 10군데 기업 중에 3군데 기업이 세무처리 업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시면 그렇고 두 번째 경상연구개발비는 반드시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경상연구개발비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재무제표에 손익계산서상에 5에서 10% 정도의 경상연구개발비를 반영하시는 게 경영하시는 데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특히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인증이 있으신 기업이 경상연구개발비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2년마다 이제 법이 바뀌어서 아마 3년인데 3년마다 재인증하셔야 되잖아요. 재인증하셔야 되는데 경상연구개발비 없으면 인증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벤처기업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 우리 대표님들이시라면 경상연구개발비가 제대로 책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업무용 수령차 관련해가지고 운행일지 잘 체크하십시오. 이제 가산세, 예전까지 가산세 없었는데 가산세가 들어갑니다. 실무상으로는 업무용 승용차면 대부분 업무 사용 비율을 다 100% 잡아줍니다. 예전에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업무 사용 비율을 빼고 나머지 비율에서는 대표님들 급여 처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상여금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웬만하면 잡아주는데 영세서를 미제출하거나 현금 사입하는 경우입니다. 비용으로 인정을 받으실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 주셔야 가산세가 없다. 1% 정도 가산세. 이게 2022년부터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